비만학회 비만 바로 알기 프로젝트 비바알의 이유미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비바알에서 비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의정부일지대학교 병원 김원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조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 오늘 주제는 건강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럼 지금은 건강이 불형평하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 불형평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건강이 형평하지 않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인구 집단이 있으면 그 인구 집단 간에 뭔가 건강 격차가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 격차는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또 개선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 간에서는 이 사회, 경제, 지역적 차이들이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또 불형평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도시 지역이 있고 이제 도시 외 지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각자 사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건강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 그걸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걸 결국은 건강이 불형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 교육 수준에 따른 비만과 복부 비만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비만율은 오히려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여성의 그래프를 보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그래프를 하나 더 보시면 요거는 소득 수준에 따른 비만의 유병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소득 수준의 경우에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비만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경제적인 여러 요소들에 따라서 비만도에 그리고 비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만이라는 거가 사실 질환인 건데 이게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반되는 질환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사회 경제적인 요소도 있고 뭐 소득도 있을 거고 또 뭐 교육도 있을 거고 이런 차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비만이라는 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또는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건강할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이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정책인데요. 이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이제 결국은 잘 실현하고 또 수행을 하고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어떤 건강 취약계층,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반응을 보거나 제대로 이제 그 혜택을 누리기 좀 어려운 그런 계층들에 대해서 같이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정책을 결국은 잘 입안하고 잘 수행하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평가도 하고 또 평가에 맞춰서 건강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수정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요소에서 불평등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의료 보장이 축소된다든지 오히려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은 건강 취약계층에서 실제로 의료로 접근하는 것들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도 비용 걱정 없이 병원을 찾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로 건강 영양 평가를 바탕으로 한 급여 정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1차 보건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1차 보건의료라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어떤 의료들이 있는데, 진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부담을 줄여주고, 그래서 필수적인 의료를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럴 때 말하는 결국은 필수 의료라는 거는 뭐 건강을 증진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인 병이 있을 때 그걸 진단하고 또 치료하고 또 사후적으로는 재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로 하는 거고 그게 잘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보건진료소나 학교 보건실 같은 게 1차 보건진료시설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보건진료소도 그렇고 1차 진료하는 데 있어서 뭐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산업보건이나 아니면 뭐 회사나 이런 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굉장히 가까이서 결국은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강의 격차를 줄이고 건강 형평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건강권은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헌법 이제 36조 3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헌법이라는 거가 굉장히 그러니까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고 또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건강권에 대해서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또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건강 불형평성과 관련해서 국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이 행복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국민은 이 건강을 통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강이 행복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말이 마음에 되게 남아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시스템과 제도들이 잘 개선되어서 저희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형평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발의 이유미였습니다. 대한비만학회 비만 바로알기 프로젝트 비발!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